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약간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여러분과 맞아떨어진다면 의심이 맞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돌아보세요. 오른쪽으로 서너 번을 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아니면 똑같은 지점을 빙빙 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물리칠 수도 있고요. 모퉁이를 돌 때 그 사람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달리기 시작하세요. 만약 몇몇 사람이 지나간다면 안녕! 이라고 크게 인사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인 척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갈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큰 공공장소까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인다고 해도 미행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주소를 파악해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아무도 없고 낯선 사람이 여전히 뒤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옷 안에 넣어 숨기세요. 만약 머리를 하나로 올려 묶었다면 걸으면서 머리를 푸세요. 쫓아오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다면 전체 머리카락을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게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물리쳐야 해요. 만약 붐비는 거리에서 나온 상태라면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뭔가를 깜빡한 척 할 수 있어요. 지갑이 어딨지? 라고 크게 말하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걸어가세요. 번화한 거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갈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쫓지는 않을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정보를 찾거나 문자를 보내지는 마세요. 액정에서 나오는 빛은 눈이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주변을 관찰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세요. 걸어가면서 거리 이름과 번지수를 확인하고 주변에 어떤 가게나 건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중에 이런 디테일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옆길이나 골목길로 빠질 수 없고 길이 끝도 없이 길어 보인다면 돌아서서 쫓아오는 사람을 보세요. 옷, 눈, 키, 나이를 파악합니다. 검은 후드티, 남색 바지, 초록색 야구 모자, 오케이. 그러면 경찰에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널 보고 있다? 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래키며 공격을 하는 편인데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여러분을 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거나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마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고 당당히 서세요. 나는 잘 대처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반기지 않을 겁니다. 녹색 모자를 쓴 남자가 용감히도 여러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보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계속 눈을 맞추세요. 길을 묻는다면 멀리 보거나 핸드폰을 보려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냥 길을 모른다고 하세요. 질문이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나요? 요즘 핸드폰에 지도 앱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즉시 그 짐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제 열쇠가 필요할 거예요. 열쇠를 손바닥에 놓고 열쇠의 이빨이 손가락 사이로 나오게 쥐세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뾰족한 물건을 지닐 수 있게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지 마세요.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줘 보다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움 요청보다 이런 단어에 더 자주 반응해요. 게다가 아무도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끄는 사람을 쫓고 싶어 하지 않아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더 멀리서부터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에 전화하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있는 거리, 위치, 건물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따르세요. 가능한 다른 시나리오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슈퍼마켓처럼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만약 겉옷이 안에 입은 옷과 다른 색이라면 코트를 벗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만약 식당이나 커피숍에 걸어 들어갔을 때 쫓아오는 사람이 결단을 했다면 그 사람도 따라 들어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만약 나갔는데도 아직 남아있다면 줄을 서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아무렇지 않게 직원 중 한 명에게 지금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고 지켜볼 거예요. 주문한 게 나오면 앉아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런 트릭을 써보세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도 하품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시계를 보는 척 하세요. 그 사람도 시계를 본다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미행자를 속이려면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따라 조금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다면 바로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지 않다면 함께 다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누가 데리러 오면 안전을 위해서 직원에게 뒷문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세요. 혼자 걷는 것은 피하세요. 만약 혼자 걷는다면 붐비는 거리를 걷고 항상 주변을 살펴보세요. 핸드폰 화면 밖에 있는 세상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